국내에 생겨난 가상화폐 거래소가 100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딱히 등록 절차가 필요 없다는 틈을 타서 우후죽순 거래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까 출금을 제때 못 해주거나 시세 조작을 서슴지 않는 자격 미달의 거래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잠정 논란에 휩싸인 올스타빗이라는 거래소를 기자가 직접 방문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증권부의 박수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스타빗이 거래 이제 중단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시 재개를 한 상황입니까? 네, 그 19일 서버 점검을 여러 번 연장을 하다가요, 거래가 다시 재개된 상태입니다. 그 앞서 올스타빗은 대표와 운영자 그리고 실무진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약 8일 동안 중단을 했었는데요. 그 대대적인 인력 교체로 인한 재정비라고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책임 회피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대표와 운영자들이 일괄 사퇴를 하고 거래소까지 문을 닫으니 투자자들의 불안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게다가 거래소 운영 중지 기간 동안 출금 한도를 하루 100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은 탓에 매우 불편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지만 그 말만 100만 원일 뿐 출금에 성공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일주일씩 걸려서 10만 원, 20만 원 등 소액 출금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출금 지연이나 불가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출금을 해주지 않고 거래소가 잠적을 하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매우 없거든요. 최근 퓨어빗이 투자금을 받은 뒤 갑자기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사라지는 사건이 나오기도 했었던 만큼 비슷한 사례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백부양부에서 시스템 점검상 거래가 안 되는 건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내가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출금을 못 한다는 건 분명히 투자자들에게는 큰 불안감일 수밖에 없는데 이뿐만 아니라 시세 조작 이런 것도 공공연하게 일어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잡코인을 통해서 시세를 거래소 마음대로 조작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잡코인이란 코인당 가격이 낮거나 거래 규모가 매우 작은 가상화폐를 뜻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업비트나 빗썸이나 고팍스 같은 좀 검증된 거래소를 이용하면 되지 올스타빗 같은 검증이 안 된 거래소를 이용하느냐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잡코인이 하루 걸러 하루 상장할 만큼 자주 올라오는데 그 임의로 거래소가 펌핑을 해서 상장 초기 가격을 뻥튀기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래소가 자체 발행하는 코인이면 펌핑 작업이 훨씬 쉽겠죠. 다른 거래소와 가격 비교도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의 의도가 곧 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스타빗은 루시라는 자체 코인을 발행했었습니다. 루시 가격이 0.6원일 때 가격을 조정한다는 이유로 루시 알파라는 코인으로 스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스왑에 대한 동의 절차가 물론 없었을 뿐 아니라 루시 1000개당 루시 알파 1개로 바꿔주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막상 상장을 하고 보니까 루시 알파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90%가 넘는 원금 손실을 본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는 더 확산될 조짐입니다. 올스타빗에서는 거래를 재개한 당일에 마스터 코인이라는 코인을 상장을 또 시켰고요. 그 다음 날에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라는 자체 코인을 또 선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시세 조작용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 이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제도권 밑에서 관리를 못 받다 보니까 이런 사실 한국거래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올스타빗 본사를 직접 다녀왔잖아요. 네.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네, 지난 18일 청라에 위치한 올스타빗 본사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층 하나를 혼자 쓰고 있었는데 양쪽으로 가벽을 세워놓고 가드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외부자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가 되고 있었고요. 그 안에서는 담당자가 출근을 해서 내방자들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내방을 해도 상담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고요. 공문을 보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명함을 남겼지만 아직 답변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분위기 함께 보시죠. 지금 관계자 안에 계시는 거죠? 아니 그리고 출근은 직접 수고했죠. 근데 사전에 그런 거 없으면 수고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데 방금 전에 예약 하신 분에 한해서는 좀
가버렸다. 참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어떤 한국 거래소, 그러니까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문제점들은 한 1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제기를 해드렸고, 이것이 뭐 제도권에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방향이라면 한번 좀 규제도 만들고 제도권에서 뭔가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뭐 제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아직도 움직임이 없습니까? 네, 일단 정부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요.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5천만 원만 있으면 모바일 버전까지 갖춘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본금에 대한 기준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초기 비용이 낮다 보니까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소형 거래소들은 카카오톡으로만 문의를 받고 있을 뿐 어떠한 CS나 이용자 보호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소송이나 수사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매우 희박한 것이죠. 정부에서는 지금 거래소 대신 취급업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도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 단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거래소를 통해서 시세 조작으로 인한 이윤을 취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